저는 음성노인복지센터 주간보 팀장으로 있는 조춘배입니다. 나이는 한국 나이로 62세. 그리고 고향은 충남 예산이고요. 저희 어린 시절은 충남 예산 예담저수지 근처에서 태어났는데요. 저 태어날 당시에 거의 뭐라고 할까요? 피임이 안 되고 그냥 자연스럽게 나다 보니 저도 원치 않는 우리 가정이 6남매인데 제가 막내로 원치 않게 태어났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유아 쪽에는 그냥 평범하게 학교 다니고 특별한 건 없었던 것 같아요. 예산에서 고등학교까지 지내고 이제 그 이후에 서울로 올라왔어요. 집안이 별로 안 좋아서 대학교 가는 거를 원치 않으셔서 부모님이 성적은 그다지 안 좋지 않았는데 그냥 스스로 같이 부모님의 뜻을 생각하고 서울로 올라와서 그 당시 기술을 배워야 돈을 번다 해서 지금은 없어진 청타라는 게 있어요. 청타를 배웠어요. 그 을지로에 가서 근무를 좀 했습니다. 그러다가 야간으로 신학교를 갔어요. 제가 어려서부터 종교적인 가정에서 자라서 야간 신학교를 한 2년 다니다가 매우 좀 공부도 목이 가라고 다시 그래서 주간으로 다시 또 편입을 해서 다시 들어갔습니다. 남한산동에 있는 영락여자신학교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아는 한경직 목사님이 세운 그 신학교에 가서 마침 수도원 같은 그런 생활을 했습니다. 기숙사에 들어가서 아침에 월요일날 들어가면 토요일날 아침에 나와야 되는 그런 외모와 다 단절된 그런 생활을 했죠. 그러나 그것이 굉장히 저한테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고 근데 그때 저희가 아버지로부터 간이 안 좋아요. 그래서 비형 간염 보호긴장 이것이 있어서 그때만 해도 그것이 큰 전염이 되는 줄 알고 사람들을 이렇게 격리시켜놨어요. 그래서 기숙사에서도 저는 생활을 못하고 별채에서 혼자 떨어져서 굉장히 처참한 그런 신학교 생활을 좀 견뎠어요. 그때 이제 저에게 많은 우정을 베풀어준 친구를 지금까지도 이제 잊지 못하죠. 왜냐면 남들이 빨래하는 데 가서 저는 제 밥 그릇을 닦아야 되고 밥도 따로 먹게 하고 이런 어떤 지금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무슨 질병이 있다 그러면 금방 멀리 하잖아요. 이런 것을 경험을 아주 똑똑히 했어요. 그때 극작가로 유명한 오혜령 씨라고 옛날 어른들은 아는 오혜령 씨하고 편지를 하면서 위로를 많이 받았댔어요. 그분은 하루에 한 번 정도 혈압이 쭉 한 3시간 정도 0으로 떨어졌다가 즉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그런 희한한 질병을 갖고 있는 분이어서 그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그런 위로를 받았던 게 지금은 감사하죠. 그러고서 나와서 교회 생활을 1993년부터 2009년까지 사역을 하다가 제가 이제 교회 생활에 조금 더 이상 할 게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일단 제 스스로 졸업을 했습니다. 계룡이라는 충남 계룡이라는 데 가가지고 작은 농가 하나 구입해서 살다가 거기서 그 이제 신학 대신에 사회복지학을 공부했어요. 사회복지학은 모건대 사회복지학과를 주관으로 제가 이제 들어가가지고 1학년부터 공부를 했댔습니다. 왜냐면 일반 대학에 대한 어떻게 공부를 시키고 그럴까 몹시 궁금해서 그래서 1학년부터 철저하게 한번 그냥 경험을 해보겠다 하고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제 딸하고 비슷한 나이죠. 딸보다도 나이가 더 작은 애들이 왔더라고요. 그렇지만 어쨌든 열심히 재밌게 성실히 공부를 하다 보니까 거의 다 장학금을 가지고 공부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젊은 애들은 열심히 공부를 잘 안 하잖아요. 대학교 들어오면. 그런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늦각이고 뭐 놀러 다닐 일도 없고 이러니까 그냥 열심히 하다 보니까 그렇게 늘 1등을 안 놓치고 이렇게 계속 하다 보니 아이들한테 미안한 것도 좀 있고 그런 추억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제 사회복지 쪽에 오게 됐고요. 교회에서 많이 이제 노인경로대학이나 이런 것을 했기 때문에 이곳에 와서 어르신들을 대하는 거는 별로 새로운 직업 같지가 않고요. 늘 하던 것을 또 계속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결혼했고요. 남편은 따로 저 직장관계상 인천에 있고 아이도 또 요즘은 지들이 있는 곳에 있고 싶어 하잖아요. 서울에 또 그렇게 해서 가끔 그냥 모이고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딸 하나. 제가 교회 일이나 무슨 일을 하면 너무 성실하고 집중해서 하다 보면 가족에게 항상 가족은 2로 되고 우선이 안 돼서 미안했습니다. 그리고 자아가 강하다고 하나요? 아니면 내가 꼭 하고자 했던 것은 꼭 해야 되고 이러는 것 때문에 남편이나 우리 딸에게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지나고 보니 소홀히 한 부분이 여기저기 생겨나고 그래서 요즘에는 굉장히 미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미안하다고 얘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사람이 실수 없이 살지는 않겠지만 저는 돌아보니까 너무 한 곳에 집중하면 또 다른 곳이 이렇게 비고 있고 이런 것을 보면서 참 인생 잘 사는 건 참 쉽지 않구나. 특별히 나쁜 짓을 안 하고 살았어도 이렇게 후회되는 부분이 많은데 다시 이 인생을 다 기억하고 다시 사는 생이 있다면 조금 더 나을 건데 뭐 그런 생은 있을 것 같지 않고 아무튼 남은 세월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늘 하루하루 이렇게 살아가려고 합니다. 오늘 하루도 열심히 살고 내일 또 하루 최선을 다해서 사는 게 제 목표 같습니다. 저는 저를 생각하는 시간이 굉장히 적었던 것 같습니다. 늘 타인을 많이 생각하고 어떤 때 나를 위한 것을 지금도 잘 못해요. 습관이 안 돼서 나를 위해서 옷을 산다거나 뭐 먹을 걸 한다거나 이런 것을 잘 못했던 것 같아요. 좀 낮은 사람, 긍휼히 여겨야 되는 사람한테는 자동으로 이렇게 가는데 나는 나를 위해서 지금도 영양제 하나를 사려면 며칠을 막 고민을 하고 이걸 써야 하는데 집에 있는 강아지가
아니 우리 고양이가 아파서 수술해야 된다 그러면 뭐 몇백만 원 그냥 겁 없이 예, 쓰면서 저를 위한 건 아직도 못한 것 같아서 저한테 많이 미안해서 가끔씩은 좀 반성하고 나이 들면 그거 후회한다고 하더라고요. 나중에 내가 후회하면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얼마나 또 마음이 편치 않겠어요?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조금 좀 자신을 챙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